안녕하세요. 배가은입니다. 오늘은 건강에 대한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. 여러분, 요즘에 많이 피곤하시지 않으신가요? 근데 이 피곤함이 그냥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혹은 내가 좀 운동을 안 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진 않았나요?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내 몸의 그 에너지의 총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저자 에이미 샤라는 분이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라는 이 책을 통해서 되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. 저도 요즘에 계속 피곤하더라고요. 뭐를 안 했는데도 그냥 피곤해. 아침부터도 조금 피곤한 것 같고, 이거 집 정리하는 거 좀 귀찮은데 나중에 할까?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 집도 개판이 되고, 집이 개판이 되니까 에너지가 더 없어져. 그러면서 뭐 밥도 그냥 사 먹게 되고, 그러면서 살도 좀 찌고, 그러면서 체력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, 계속 이제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좀 집을 좀 치우고, 좀 제 좀 생활 환경이나 생활 습관을 좀 다시금 고쳐보고 있는데, 이 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어요. 근데 역시나 괜찮은 정보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간단하게 읽어드릴 예정이에요. 어, 이거는 이번 한 편에 다 끝날 것 같아요. 그렇게 막 내용들이 좀 중복된 내용들도 있어서 중요한 내용만 제가 좀 훑고 지나가도록 할게요. 서문에서 이렇게 나와요.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진 않나요? 라면서 이 5가지의 증상을 물어봐요. 첫 번째 피로, 그 다음에 수면 장애, 뭐 불면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. 그리고 달고 짠 음식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게 되고, 카페인 같은 각성제를 계속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고, 뚜렷하진 않지만 지속적인 소화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. 이 5가지의 증상이 좀 대부분 증상이 있다면 굉장히 좀 몸에서 어떤 체계가 무너져서 굉장히 좀 피곤하고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후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에너지가 왜 이렇게 자꾸 고갈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해답은 바로 3가지에 있다고 합니다. 바로 호르몬, 그리고 염증, 장. 이 3가지만 잘 관리해도 이 많은 피로와 에너지 고갈을 좀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이 책을 보면은 이 호르몬, 면역계, 뭐 장 건강 이 3개에 대해서 굉장히 딥하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저는 이거를 사실은 뭐 의사처럼 엄청 공부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라 그런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. 일단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다양한 신호 체계가 있대요. 그래서 이것들이 되게 이제 복잡하게 질서를 이루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기능을 조절을 하는 거죠. 근데 이게 좀 호르몬 체계가 무너지면 그런 기능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면역계, 뭐 요거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뭐 피부도 좀 망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바이러스나 이런 염증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게 되겠죠. 그래서 뭐 만성 염증, 뭐 비염이나 알러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달고 살게 되는 거죠. 장 건강. 이 장 건강은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요 호르몬이랑 면역계를 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세균이 호르몬을 뭐 분비하고 조절하고 한다고 해요. 그래서 뭐 내가 되게 위염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속이 좀 쓰린 증상이나 소화불량, 뭐 과민 대장 증후군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뭐 호르몬이나 이런 체계도 많이 좀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한번 이 호르몬부터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호르몬은 이제 주요 호르몬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이제
중요한 호르몬을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. 첫 번째는 이제 갑상샘 호르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. 뭐 샘 호르몬 저하증 뭐 이런 거 많이들 들어보셨죠. 그 항진증과 저하증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제 갑상샘 저하증은 뭐냐면 요 호르몬이 너무 적은 거죠. 그래서 이 저하증에 걸리신 분들은 이 특징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심장 박동이 굉장히 느리고 손발이 일단 차대요. 그리고 얼굴이 붓고 추위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대요. 체중이 자꾸 늘어나. 난 많이 먹지도 않는 것 같은데.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. 손톱도 잘 부러지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지고 그리고 월경 그 생리량이 너무 많아. 과도하게. 그리고 변비가 좀 있고 그리고 무기력하고 피로한 게 좀 증상이고요. 그리고 우울하고 건망증 이런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해요. 근데 이 갑상샘 저하증이 여성분들한테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아요. 특히 젊은 여자분들도 많이 흔하게 오는 이 증상이니까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진증도 마찬가지로 되게 엄청 피로해요. 제가 예전에 항진증이 되게 심하게 걸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계단을 아예 못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누가 업어주지 않으면 아예 계단을 오르지 못할 정도로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. 네. 그리고 땀이 너무 많이 나요. 땀이 과다하게 나고 손바닥이 되게 촉촉해요. 그리고 근력이 약해지고요.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요. 그리고 갑상선이 비대해져서 목에 약간 멍울이 생긴대요. 육안으로 좀 확인할 수 있겠죠? 그리고 심장박동이 굉장히 빠르고요. 이 항진증은요, 저하증이랑 반대로 살이 안 쪄요. 계속 막 말라가요. 그게 특징이고, 그다음에 손톱이 좀 무르고, 그다음에 수면 장애나 그리고 배변을 너무 자주 해. 그리고 월경을 너무 오히려 반대로 생리량이 적어지는 거죠.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. 네. 내가 뭐 살 빠지니까 좋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탈모가 있습니다, 여러분. 네, 어쨌든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요런 증상이 있어요. 근데 인슐린이 성장 호르몬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췌장이 좀 망가지거나 하면은 요 기능이 조금 망가져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 뭐 신호가 온다고 해요. 그래서 요거에 이제 그 증상들이 허기가 자꾸 지고 갈증이 자꾸 생기고 손발이 저리고 살이 자꾸 찌고 뭐 고혈압, 콜레스테롤, 인슐린 수치가 너무 낮은 거죠. 몸이 피곤하고 뭐 그런 거죠. 근데 이게 당뇨랑 같은 증상인 것 같은데 당뇨가 되게 심하게 오면은 이제 오히려 좀 막 살이 빠지는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저도 뭐 이걸 자세히 읽어본 건 아니라서 어쨌든 뭐 이렇다고 하고요. 그리고 요거를 한번 조금 보시는 게 좋아요. 코르티솔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있대요. 그래서 요 코르티솔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은 굉장히 뭔가 흥분이 잘 되는데 피곤하고 집중이 잘 안 되고요. 살이 찌고 특히 이제 뭐 배나 몸 중앙부에 살이 많이 찐대요. 그리고 이제 여드름, 습진, 피부 얇아지는 등의 피부 문제가 생기고요. 단 게 자꾸 땡긴다고 해요.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당이 막 땡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멍이 되게 쉽게 든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걸 보는데 너무 전 거예요. 제가 살이 찌면은 중앙부에 많이 살이 찌거든요. 그리고 집중이 좀 잘 안 되고 단 게 요즘 많이 땡기더라고요. 멍도 되게 쉽게 들고.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거 좀 조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에스트로겐 불균형에 대해서도 나와요. 뭐 이 에스트로겐은 주로 뭐 좀 너무 낮거나 뭐 과도하거나 했을 때
이게 그 에스트로겐이 과다하면은 좀 일단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. 그리고 가슴이 좀 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출혈이 되게 심하고 그리고 특히 생리전 증후군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저에스트로겐증은 굉장히 월경이 불규칙해지고 피부 홍조 같은 게 일어나고 뭐 방광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고요. 그리고 집중력이 잘 안 되고 이것도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저는 고에스트로겐증은 없는 것 같고 있다면은 저에스트로겐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게 있고요. 호르몬은 요 정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내가 좀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유심히 이 부분을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. 그 다음에 요 염증에 대한 면역계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. 자, 염증이라는 게 이 몸에 어떤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 염증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몸 안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염증의 조짐이 어떤 게 있느냐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. 첫 번째로 관절이나 근육의 지속적 통증이 일어난다고 해요. 그리고 끊임없는 피로와 무기력증, 그리고 피부에 트러블이 자꾸 나고 체중이 안 줄어요. 그리고 붓기가 자꾸 생기고요. 그리고 브레인 포그,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, 그리고 뭐 수면 장애, 식품 민감증, 그리고 알레르기, 천식, 습진, 높은 혈당과 혈압, 당뇨병, 뭐 심장병, 뭐 이런 식의 이제 염증의 증후군이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이 주요 원인은 뭐냐? 염증이 왜 생기는 거예요? 일단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일단 잠을 못 자면 염증이 조절이 안 된대요. 그래서 수면 부족.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,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. 먹는 걸로도 좀 많이 생긴대요. 그리고 또 내가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그 음식을 자꾸 먹으면 그것도 염증이 생기고요. 몸에 염증이 계속 쌓인대요, 독소가. 그리고 이제 알코올, 뭐 과도한 약 복용, 뭐 이런 거.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들. 그리고 이제 뭐 중금속, 농약, 공해 물질들의 환경 독소. 그래서 요거는 좀 이런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뭐 비만이나 뭐 이런 것들 이 염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장에 대한 것들인데요. 장이 새고 있다는 위험 신호. 여기서 장누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장누수의 그 신호들이 뭐냐? 가스가 자꾸 나오고 복부가 막 더부룩한 복부 팽만, 그리고 설사, 뭐 과민대장 증후군, 그리고 뭐 심한 월경정 증후군, 다낭성 난소 증후군, 뭐 이런 호르몬 불균형, 그리고 여드름, 뭐 우울, 불안, 주의력 결핍, 뭐 이런 것들, 천식 다 비슷하네요, 사실. 좀 문제가 생기는 신호는. 자, 그래서 그러면은 요 호르몬, 그다음에 면역계, 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잠 많이 자고 뭐 채소 먹으란 건가요? 네, 그거 맞아요. 근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. 그래서 중요 포인트를 짚어주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뭐 몸에 좋은 것들 이렇게 많이들 있지만은 일단 가장 식단을 짤 때 유의를 해야 되는 거는 식이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보조식품이 많이 나왔어요. 보조제나 뭐 다이어트 쉐이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의 단점이 뭐냐면 식이섬유가 너무 부족해요. 좀 정제된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 질겅질겅한 채소의 그 식감에서 나오는 그 식이섬유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좀 최대한 차단하라고 해요.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이 뭐냐? 가공 유제품이나 글루텐, 알코올, 가공 스낵, 뭐 그 우리 생물성 기름 그런 것들이라고 해요.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자세히 나오더라고요. 여기서 유제품은 왜 멀리해야 돼요? 그럼 우유나 요거트 이런 것도 안 좋나요? 근데 요거트는 괜찮아요. 발효된 거라서 괜찮나 봐요. 근데
우유와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좀 지양하라고 합니다. 당연히 뭐 정제 밀가루나 글루텐은 안 좋을 거고. 그리고 이제 기름 같은 경우에도 뭐 채소 오일이나 땅콩 오일, 카놀라 오일, 콩 오일, 모카씨 오일, 해바라기씨 오일, 마가린 요런 이제 그 식물성 오일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. 오메가 6 지방이라고 해서 별로 안 좋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최대한 올리브 오일, 아보카도 오일, 코코넛 오일 요런 거를 드시라고 합니다. 저는 그래서 올리브유 먹습니다. 그리고 그 요거트가 그래도 굉장히 좋더라고요. 요거트 많이 드시고,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도 이 코르티솔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운동을 할 때 좀 짧고 굵게 하는 걸 추천한다고 해요. 그래서 너무 막 러닝을 과도하게 한다든지 유산소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건 오히려 안 좋다고 합니다. 염증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요가를 이 저자가 굉장히 추천을 하더라고요. 요가처럼 이렇게 이제 짧고 굵게 하는 그런 운동들. 네, 그 다음 봅시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차를 드시는 걸 굉장히 좋다고 해요. 차가 굉장히 좀 치유력을 높여준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? 어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에 뭐 여러 가지 그 염증이나 뭐 코르티솔 이런 수치를 낮춘다고 해요. 그리고 슈퍼푸드를 좀 여기서 추천을 해줬는데요. 슈퍼푸드는 좀 중요하니까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. 카르다몬이라는 슈퍼푸드는 뭔지 모르겠고, 치아시드는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, 고등어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걸로 유명한, 요즘 그래서 많이들 드시는 슈퍼푸드죠. 요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계피, 이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요. 마늘도 염증을 줄여줘요. 그리고 생강, 그 다음에 간아마씨, 그 다음에 페퍼류, 캡사이신 함유된 매운 고추는 통증과 쓰라림을 완화하고 순환을 개선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. 그러네요. 근데 저는 매운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식들은 뭔 음식인지 모르겠어요. 스피룰리나 그 다음에 타머릭과 쿠르쿠민? 처음 들어본 음식들이네요. 약간 다 향신료들이네요. 네,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로 좀 많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음식들이 뭐 코코넛, 뭐 카카오, 그 초콜릿도 카카오 100%로 된 거 진짜 되게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? 그리고 요거트, 아보카도, 검은콩, 무화과, 막 견과류, 해산물 이런 잎채소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추천하네요. 네, 뭐 요 정도까지로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. 네,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. 네. 요런 이제 어쨌든 정리를 하면은 요런 이제 음식들이나 운동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맞아 수면도 6시간 이렇게 자도 부족하다고 해요. 무조건 7시간에서 9시간 사이로 수면을 꼭 취해줘야 된다고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염증 지수가 높아진다고 해요. 거의 안 자는 거랑 6시간 이하 자는 거랑 비슷한 안 좋은 효과라고 합니다. 그래서 꼭 잠 충분히 주무시길 바라고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잘 자요. 안녕.